간도 쓸개도 다 내놓으라는 사람은 이번 생에 처음으로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본인들 체면을 하는 것도 있으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계속 부탁하는 것도 미안해 하잖아요. 근데 제 시댁 사람들은 어찌나 저를 귀찮게 하는지 오늘 여기서 제 이야기 보따리 한번 털어보려고 해요. 먼저 남편과의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부터 이야기해야겠죠. 시댁과의 인연은 정말 질기고도 길었다고 할 수 있어요. 친정엄마와 시모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다고 해요. 하지만 학창시절의 연도 잠시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며 연락이 뜸해졌죠. 그러다 결국에는 만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단절된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고 4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 너 영선이 아니니? 진짜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살았어? 이게 누구야? 너 정이 아니야? 그래, 무슨 일이래? 그간 서로 바쁘다가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 반갑다 얘. 그러게 말이야. 서로 결혼하고 애들 생긴 다음에는 많이 뜸했잖아. 그동안 어찌나 먹고 살기 바쁘던지 우리가 해외로 나가지만 않았으면 다들 연락하고 살았을 텐데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네. 너는 농담도 참. 너희 집 잘 산다고 온 동네 소문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살았어? 내가 먼저 연락하려고 했는데 어찌나 연락이 힘들던지 아무리 해외에 있다곤 하지만 전화 한 통이라도 하려 하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시모의 말에 뜸을 들인 사람은 엄마였죠. 당시 저희 집 상황이 그리 썩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남편 사업 때문에 연락한다는 게 틈이 안 생기더라고. 그리고 얘, 우리 집이 뭐 잘 산다고 그래. 그냥 남들보다 어려운 조금 모르고 산 정도지. 너도 참 유나는. 그나저나 네 옆에 예쁜 아가씨는 네 딸? 처음 보는 얼굴이네. 생긴 걸 보니 너를 똑 닮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된다니? 너무 곱네. 아가씨는 혹시 남자친구 있나? 말도 마라. 내 딸이라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수줍음 많아서 결혼은 꿈도 못 꿔. 남자친구는 무슨 남자랑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나 모르겠다. 엄마와 시모와 우연히 만난 그 자리에는 저도 함께 있었거든요. 당시 낯가림이 심했던 저는 그저 시모의 물음에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았는데 그런 제 모습이 마치 요조숙녀 같다며 시모가 까르르 웃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저와 자기 아들을 이어주고 싶다며 엄마를 살살 꼬드기기도 했고요. 엄만 시모의 말에 금방 넘어가셨고 전 그렇게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남편과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어른들의 기대에 못 이겨 남편과 서로 마음도 통하지 못한 채로 결혼까지 가게 됐죠.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아예 마음에 두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서로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만난 사이였지만 그래도 늘 제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외국에 오래 살았던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제가 이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기도 했으니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 결혼 전에는 제 나름대로 남편을 위해 무척 많이 노력했죠.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결혼 후 살게 된 저희 신혼집인데 자기 친구 자식과 재결혼에 찬성했던 엄마와 달리 아버지는 남편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엄마 앞에서 털어놓으신 적은 없었지만 결혼 전에 엄마 몰래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까지 했으니 남편을 싫어한다 보는 건 타당한 생각이었죠. 너 정말 너희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그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야? 너희 엄마고 너고 둘 다 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도대체 그놈이 가진 게 뭐가 있냐? 능력? 자신감? 하다못해 그 집안에 돈이라도 많냐? 뭘 보고 그런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딱 봐도
너한테 잘해줄 것 같지도 않더구만. 사람을 어떻게 능력이나 돈으로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처음엔 저도 그저 엄마가 만나라 말했기 때문에 만난 사이였지만 지금은 정도 많이 들었고요. 정은 무슨 정? 정이 살면서 무슨 도움되는 줄 알아? 제발 정신 차려. 그놈이 도대체 뭐가 좋다고 대체 이 난리야. 그래도 그 사람이랑 저 1년 이상 만나온 사이예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아빠 눈에 안 차는 사람이란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람이 모두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좀 믿어주세요. 너랑 엄마는 모르겠지만 이 아빠 눈엔 도저히 그 집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에휴, 일단 네 의견은 잘 알겠다.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 일단 너희 집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놈 좋아서 주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 하고. 고마워요 아빠. 저 진짜 잘 살아볼게요.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아버지가 결혼에 반대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알리기 싫었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남편 앞에서는 입에 담은 적이 없었죠. 하여튼 이렇게 결혼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역시 사람에게 나오는 태도는 숨길 수 없었던 걸까요? 남편과의 결혼 당시 남편은 이런 제 친정아버지의 냉대를 느꼈던 것 같았죠.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항상 얼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결혼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도 잠시, 작은 사건들은 어른들에게 덕담을 듣는 자리에서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음에 차지하는 사위를 본 아버지는 한마디 남기고 말았거든요. 자네가 이렇게 살게 된 그 집을 보면서 항상 자기가 얼만큼 더 노력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살게. 내 딸 눈에서 눈물이라도 나는 날에는 내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아. 뼈 있는 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신혼 첫날 어찌나 시무룩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을 했죠. 여보, 아빠도 특별히 당신이 미워서 그런 말 한 건 아닐 거야. 장인어른은 항상 날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거 알아? 마지막에 그 덕담은 결국 내가 모자란 놈이란 말이잖아. 정말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게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할 일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지. 우리 아빠 당신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자. 남편의 본인 자존심을 깎아먹은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결혼도 했으니 저는 남편을 잘 달래서 아버지 말대로 잘 살아보자는 생각뿐이었죠. 근데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댁에 있는 신우와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남편의 4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던 신우는 30대 중반을 한 나이가 되도록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하더군요. 게다가 남자들 문제로 시댁에서는 말괄량의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그런 신우를 싫어한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와 남편은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항상 신우 편을 들었죠. 하지만 전 늘 신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우와 만난 남자들이 참 힘들었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이죠. 제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자기들은 거기에 맞는 급을 준비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명품 가방이라든지 어쩜 이번에 만난 남자는 눈치도 없는 거 있지. 선물이랍시고 꽃다발 하나 덜렁 들고 나오더라고. 뭐? 이번에 너랑 만난다는 남자가 정말 그랬다고? 괘씸한 놈이네. 감히 남의 귀한 딸 자식 만나면서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이번에 만난 놈은 한 번도 집에 선물 보낸 적도 없더라. 도대체 그런 놈들은 왜 만나고 다녀? 네가 더 아깝다. 신우는 항상 남자들이 자신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전 사람들 사이에는 연인이든 부부든 뭐든 오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기에 이런 신우와는 전혀 맞지 않아 그냥 피해 다니자 싶었죠. 그렇다고 아예 신우와의 접점이 없을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결혼했으니 시댁 식구들과 아예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혼 초반에는 신우에게 이런 부탁을 들었던 적도 있죠. 그날 신우가 온 것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루는 저희 집에 신우가 놀러 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떨떠름했지만 그래도 남편 동생이니 알겠다 했고 놀러 온 신우는 부부 침실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며 제 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죠. 그런 신우의 끼에 눌려 전 둘러보라 잠시 말하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저를 큰 소리로 부르더라고요. 어머 언니, 여기 와서 내 부착 좀 들어줄래요? 여기 있는 이 가방,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 가방 맞죠? 언니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집이 잘 산다고 하더니 진짜였나 봐요. 아, 그거 내 가방 맞아요. 우리 엄마가 이번에 결혼 준비하느라 애썼다고 사주신 거거든. 근데 그게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사실 제가 이번에 만나는 남자가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그 남자한테 진짜 잘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 제가 하루만 빌려가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부탁 잘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부탁해요. 제 속마음으로는 그걸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엄마에게 받은 선물이기도 했고 남과 함께 공유하기엔 액수가 큰 물건이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눈치도 보이고 지금 당장 빌려주지 않으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서 그냥 빌려줬죠. 하지만 이때 전 신우에게 가방을 빌려주면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로도 신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집에 놀러와서는 제 물건을 잠시 쓰고 가져다 준다며 빌려갔거든요. 아니 제가 빌려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멋대로 들고 가는 경우도 생겼죠. 물론 물건 빌려가는 것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물건 빌려간 다음에는 항상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 빌려간 물건들을 돌려줄 생각을 전혀 1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아가씨, 혹시 저번에 빌려간 물건은 언제 돌려줄 생각이야? 나도 이번에 그 물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아, 그거요? 돌려주려고 챙겨놨는데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와버린 거 있죠. 제가 다음에 올 때는 꼭 챙겨올게요. 항상 신우는 제 무릎에 시치미를 뚝 떼면서 말을 하곤 했죠.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래, 물건을 빌려가는 것은 어차피 가족 사이고 하니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자잘하게 돈도 빌려달라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매번 빌려가는 돈의 액수가 컸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니 안 되겠다 싶어 생각난 김에 모아서 얼마나 되나 봤죠. 근데 액수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신우를 불러 정중하게 부탁했죠. 아가씨, 그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어서요. 앞으로는 저한테 돈이나 물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족 사이라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는 제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뜸 이런 식으로 못 박아 말하면 어떡해요? 전 언니만 철석같이 믿고 다음 주 계획도 미리 다 세워뒀는데. 계획?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해도
내 마음은 안 변해. 이렇게 됐으니 솔직히 내 심정 아가씨한테 말할게. 그동안 내 물건 빌려가서 제때 돌려준 적이나 있었어? 돈은 어떻고 작은 돈이라 해도 그 돈 벌려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근데 고맙다는 말도 없이 항상 돈만 가져가고 빌려간 돈도 갚은 적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 내가 뭘 믿고 아가씨에게 빌려줄 수 있겠어. 이것도 다 신뢰가 필요한 일이야. 어머 언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누가 보면 아주 제가 달려든 줄 알겠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자기 물건 좀 나누는 게 뭐가 그리 아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잘 살면서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요? 저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섭섭하네요. 신우는 제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그렇게 긴 설전이 시작됐고 저는 긴 설전 끝에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끝나나 싶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 전 제 생각들이 모두 착각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아침부터 시모의 연락으로 전 화통에 불이 났으니 말이에요. 예, 너는 애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애가 밥도 안 먹겠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겠다 저렇게 버티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네 신우가 지금 계속 너한테 실망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어린 것한테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거야? 신우는 저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제 이야기를 들은 그날 집에 가서 자신의 행동으로 제가 이렇게 했다 하며 속상해서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간다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거기에 늘 밖으로 나돌았던 신우가 방에 콕 박혀서 나오지도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요. 전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당장에는 참자 싶어 전화로 화를 내는 시모를 달래고 퇴근해서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죠. 남편도 시모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일을 마치자마자 시댁으로 왔고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제 편이 하나라도 있으니 다행이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 착각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제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니까. 나랑 가족도 하기 싫다는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고 싶겠어.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알아? 자존심 상해서. 언니 입으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엄마랑 오빠 앞에서 한번 전부 다 말해봐요. 지금 얘한테 어떻게 말했길래 애가 이렇게 화가 났어. 그리고 얘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심란해 있었는지 알아? 너 도대체 얘한테 무슨 짓 했길래 얘가 이러냐고. 어머니, 전 솔직히 제가 무슨 잘못해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가 항상 제 물건 빌려가곤 돌려주지도 않고 제 돈도 빌려간 다음에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서 이제 그런 돈 못 드리겠다 말했을 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 어린 애를 끌으면 되겠어? 얘가 이렇게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저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참아주면 될 것을 막내가 네 물건 훔쳐가기나 한대. 그리고 돈은 또 얼마나 빌려갔다고 그래. 어머니, 지금 정말 심각해요. 그간 빌려갔던 돈들 자그마치 500이 넘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신우, 시모 제 얘기를 얌전히 듣던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서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했어? 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차가워? 동생도 당신한테 빌리고 싶어서 계속 빌리고 다녔겠어? 당장 급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깟 500만 원에 꼭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면전에서 말을 했어야 돼? 뭐라고? 그럼 내가 앞으로도 아가씨한테 계속 물건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쳐줘야 된다 이거야? 당신 아무리 그래도 나랑 부부 사이야. 그럼 적어도 이런 땐 내 편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자기 가족 편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당신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당신이 그 말하고 내 동생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대. 먹고 난 다음에 헛구역질까지 했다더라. 사람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어. 그리고 당신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야. 아무리 당신이 잘난 집안 사람이었어도 그런 태도는 안 되지. 뭐가 얼마나 어리다고 그래. 그래봤자 겨우 우리보다 4살 아래야. 이미 성인이 되고도 한참 남았을 나이라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제자리 못 잡고 있는 이 상황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한참 동안 밖에서 남편과 실랑이를 했고 저는 이날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팔도 안으로 굽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말이에요. 전 그렇게 그날 신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도 물론 저는 신우에게 제 물건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작은 골이 생긴 것처럼 행동했고 그러다 하루는 갑작스럽게 맛있는 가게가 있다며 저보고 저녁에 외식하자고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번에 왜 내 동생이랑 그렇게 안 좋게 된 거 있잖아. 그거 당신이 먼저 좀 동생 만나서 풀어봐. 최근에 애가 남자 하나 만나고 다니는 거 알지? 그 남자랑 결혼이라도 하고 싶은가? 얼마 전에 인사 왔는데 왜 자기는 이 자리에 없냐고 묻더라. 그런데 그게 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려고 외식하자고 했어? 난 그 일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당신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당장 매제될 사람이 왜 당신은 항상 안 보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내가 뭐라 말해? 내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렇다?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내 동생이나 우리 가족들 치면 어떻게 되냐고. 당신 정말 웃긴다. 그리고 당신 동생 결혼할 능력이나 되니? 그동안 모아둔 재산은 있고 그 결혼할 남자란 사람은 그 사실은 알고나 있대? 당신 동생 과거에 만난 남자들과 어떻게 헤어지고 어떤 식으로 만나왔는지 이날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모릅니다. 신우가 예전부터 진지하게 만난다던 사람과 37살이 되던 해에 결혼식을 하겠다고 집에서 난리를 피운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신우는 제대로 된 일은커녕 직업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지금 있는 직장도 시모인맥으로 겨우 들어간 곳이었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는지 매일 혼났다고 집에서 투정 부리곤 했죠.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결혼을 준비할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신우의 결혼은 시댁에 큰 비상사태를 불러온 것과 다름없었죠. 당신이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하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정말로 이렇게 계속 비협조적으로 굴 거야? 안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 아가씨의 결혼까지는 그렇다 치자. 근데 소식 들어보니까 아가씨 이번에 그 호텔인가 하는 데서 결혼식 한다면서? 아가씨 결혼식은 왜 그렇게 크게 한대? 돈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럴 돈이나 있대?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고 부모님 체면도 있는데 식을 작게 올려? 적어도 당신이랑 내가 결혼했던 그때만큼 그 규모는 돼야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해 무직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게다가 상대방도 아가씨랑 동갑이라며. 그러면 자기도 형편에 맞게 결혼을 해야지. 뭐 남자 집안이 어디 그렇게 대단하기라도 한데? 아가씨나 당신 집안이나 왜 이렇게 그 남자 잡으려고 안달인데? 됐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도 당신 알아서 그렇게 살아. 내가 정말 대출까지 받기 싫어서 당신한테 손 벌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보니까 아예 내 동생이랑 손 놓겠다는 것 같네.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나 알아서 그냥 5천 대출 받아서 해결할게. 그렇게 알고나 있어.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니? 그리고 5천만 원이 누구의 이름이야? 어떻게 그렇게 큰 돈에 덥석 빌려준다는 소리를 해? 그리고 당신 동생 그 돈 갚을 능력이나 있대?
당신이 외국에 오래 살다 와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나 본데 원래 한국에서는 가족끼리 이렇게 챙겨주고 해. 내 동생이 나보다 4살이나 어리고 부모님이 어렵게 가진 늦둥이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내가 좀 도와줘야지. 안 그래? 왜? 당신이 도와주려고?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걸 왜 도와줘?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라. 가만히 있었더니 아주 선 넘는 소리를 쉽게 하는 걸 보니 그냥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자기 동생 그렇게 귀여워했으니 어디 한번 그 뒷감당 알아서 짊어지고 살아봐. 남편만으로 이 어이없는 사태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결혼식도 깼다며 겁도 없이 5천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는다는 남편의 선언을 들은 것도 잠시. 며칠 지나니 시모까지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너는 네 하나뿐인 신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그렇게도 싫으냐? 집이 그렇게 잘 살면서 우리 집 식구가 힘들다는데 보태줄 생각은 안 하고 돈 주기 싫으면 이 집이라도 좀 나눠줘 봐라. 이렇게 넓은 집 내 아들이랑 둘만 쓰기엔 크지도 않니? 저희 집을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이 집 남편 도움 시댁 도움 하나 없이 저희 아버지 능력으로 마련한 곳이고요. 제가 아가씨랑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네요. 대바라진 년. 어려운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같이 살면 어디가 덧나니? 나 때 같았으면 원래 한 집에 3식구도 함께 살았어. 아니면 지금이라도 네 시부모 모시고 살 테야? 당장이라도 내가 이 집 들어와서 살까? 분명 저랑 그이 결혼할 때 어머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분가는 당연한 일이고 이 집은 당연히 제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니까 본인이 참견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야. 얘가 그래도 결혼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최근 서울로 직장도 옮겼는데 걔가 지낼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 그런 애를 그냥 보듬어 달라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부탁이야. 어머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제 물건 탐내던 사람을 어떻게 제 집에 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지내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고 그때 일들 전부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받아들일게요. 시모는 갑자기 찾아와서 신우를 저희 집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못마땅하더라고요. 원래도 일을 못해서 지방에 겨우 자리 잡았던 사람을 어떻게 서울로 일을 잡아서 보냈는데 지낼 곳이 마뜩지 않다며 당연히 일을 하러 왔으면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고 이런 집구석 사람들이랑 계속 지내야 하나 싶었죠. 그러다 신우가 결국 서울 생활을 접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결혼이 무산될 뻔했다며 나중에는 시모가 찾아와 저를 붙잡고 아주 고발하듯이 말하더군요. 내 딸이 아주 큰일 날 뻔한 건 넌 모르지? 저번에 네가 우리 딸 집에 잠시 머물게 해주기라도 했으면 애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식까지 잘 마무리됐을 거 아니야? 이게 뭐냐? 서로 망신살만 잔뜩 끼고. 이런 상황이었으니 정말 하나뿐인 딸이라며 여동생이라며 어찌나 끼고 살았겠습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는 우습지도 않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결국 신우는 거의 무직에 가까운 상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남편 될 사람과의 사이도 어떻게 잘 회복됐다는 소식은 들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뒷수습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야 됐고요. 시모 역시 급하게 신우 결혼식을 준비하며 끌어다 쓴 돈을 메우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빴습니다. 전 그런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한심한 사람들처럼 보였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시댁에서요, 신우 남편에게 무척이나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사위 될 사람한테 선물도 사다 보내고 불러다 밥도 몇 번이나 사주고 남편도
어찌나 옆에서 쩔쩔매던지 제가 보기엔 정말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거든요. 나이는 신우랑 동갑에 중견기업 다니는 월급쟁이에 집안이 그리 잘 살지도 않았고 모은 돈도 얼마 없다 했고요. 결국 그 정성이 통했는지 신우는 결혼식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남편이 대뜸 신우네 생활비를 50씩 보태주겠다 나서고 결국 돈 문제로 매일매일 남편과 다투게 되면서 저는 참다가 친정엄마께 다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네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왜 지금까지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네 이놈들을 당장에 그냥. 엄마는 곧장 전화를 끊으시더니 제 남편에게 전화하시는 것 같았고 그날 밤 퇴근에 들어온 남편은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꺼냈습니다. 당신 잘 왔네. 여기 앉아서 나랑 얘기 좀 해. 나도 도저히 이렇게 당신 구박받고는 못 살겠다.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잔소리 받을 짓을 했으니 내가 잔소리하는 거지. 밖에 어느 누굴 자꾸 물어봐. 지금 우리 상황이 잔소리 안 하고 배겼는지. 내가 이번에 내 동생 결혼식 준비하면서 느낀 게 많아서 그런다. 왜? 당신 가족들이랑 정말 비교되더라. 매제 집은 얼마나 분위기가 좋던지 이런 게 진짜 가족이지 싶은 생각도 들더라. 매제 보면서 내가 정말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알아? 그래,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어디 내 앞에서 다 해봐. 한번 무슨 얘기 하나 드러나 보자. 우리 집이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간 쌓인 것들이 많아 제 입에서도 결코 좋은 말은 나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남편 역시도 쌓인 게 많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이 집안은 체면도 없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라고 하면 못할 줄 알아? 매제는 우리 집에서 정말 누가 엄마 친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대접받고 살아. 나도 당연히 매제한테 잘 챙겨주고. 근데 난 당신 집에 가서 그런 대접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어? 싸늘한 눈초리나 없었으면 다행이지. 그래, 솔직하게 우리 아빠 처음엔 당신하고 결혼한다 했을 때 많이 걱정하셨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딸 가진 집안은 다 그래. 당신 집도 마찬가지 아니었어? 그리고 그때 당신이 얼마나 탐탁지 않았으면 그랬겠어. 바로 그런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제대로 된 사위 대접도 못 받고 산 거지. 이렇게 매제 덕분에 알게 된 이상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그래서 나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당신이 이런 말 갑자기 나한테 하는 취지가 뭔데? 나도 이제 당신한테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겠어. 이 집, 우리 신혼집, 당장 우리들 공동명의로 바꿔. 지금까지 노력했던 내 집은 당신도 이제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어? 나같이 묵묵하게 이런 냉대 견디며 버텨온 신랑감이 어디 흔한 줄 알아? 공동명의? 무슨 공동명의? 지금 당신 땡전 한 푼 없을 때 우리 아빠 명의로 된 이 집 그대로 우리한테 내어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월세를 부담하기로 했어? 아님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도 넉넉히 쥐어드렸어. 당신 지금 어이도 없는 요구하는 거 알고나 하는 말이지? 됐고, 난 내 생각 다 말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 내 매제가 사는 걸 보니 나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당신한테 이렇게 내 권리 찾으려고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는 역시나 남편도 시어머니께 다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셔서 저에게 쏟아내시더군요. 내 듣자하니 너 우리 아들한테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했다며? 너희 집은 그렇게 잘 살면서 용돈은 무슨 용돈이 필요해? 솔직하게 말하면 너도 나한테 용돈 그리 넉넉하게 줘본 적 없었다.
어디서 감히 금쪽 같은 내 자식들한테 우더른 행세야.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내 정이 그렇게 안 받는데 아주 못 빼먹은 사람이었구먼. 지금 저희 어머니더러 못 빼먹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왜 남편이랑 공동명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집 당연히 저희 아빠 명의로 된 저희 아버지 집이고요. 저흰 그저 그 안에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당연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논리를 펼칠 수가 있죠? 아주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구나. 너는 처음부터 우리 집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였지? 돈 좀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내 긴 말 더 하기 싫으니 내 아들이랑 그 집 공동명의로 하고 이번 일 마무리 지어. 정말 양심이라곤 쥐뿔도 없으신 모양이네요, 어머니. 이제 보니 전부 한통속이었네. 저도 이제 못 참습니다. 저 그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안 살 테니 알아서 짐 빼서 데려가세요. 지금 네가 우리 아들 녀석이랑 이혼한다는 말이냐? 감히 우리 아들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후려쳐? 그러고도 네가 곱게 이혼할 수 있을 줄 알아? 나랑 내 아들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리 알아라. 그리고는 시모는 곧장 친정엄마께 전화를 했다더군요. 저도 나중에 엄마께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친정아빠가 하시는 회사 앞에 찾아가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딸을 잘못 키워서 한 집안을 가루로 만들어놨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께서는 곧장 회사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시어머니는 변호사에게 한마디 듣고는 죄송하다며 싹싹 빌었다더군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이 정도로 없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 지붕 아래서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혔네요. 더 웃긴 사실은 말이에요. 그렇게나 팔이 안쪽으로 굽던 남편에게는 시모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홀대를 받았다고 하며 집에 공동명의를 요구하고 있고요. 게다가 시모는 자기가 했던 부탁을 입을 싹 닦으면서 저를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얼굴 마주보고 살기 싫다는 생각에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이건 당연히 나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집이 당신 아버지 것만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이 이 집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 부모님 용돈 챙겨준 적은 있어? 당신 동생이란 사람이 내 돈 갈취해 갈 때는 못 본 척 지내지 않았던가? 당신 부모라는 사람이 나를 구박할 땐 또 어떻고, 근데 감히 공동명의 주장을 해? 퍽이나 말되는 소리다. 그러면 우리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집에서 받은 대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타당하지.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뭘 그렇게 못해줬는데, 당신이 어렵다는 말에 우리 부모님 선뜻 자기 돈 내주신 분들이야. 나한테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리고 당신 집안에서 이렇게 날 홀대할 때도 내가 참겠다 하는 말에 당신 보면서 웃으시던 분들이고, 천인공노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남편은 제 말에 대꾸할 말이 없는지 이후로는 아무런 말도 없었죠. 그렇게 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실을 시댁에 털어놨어요. 남편의 집안은 참으로 콩가루 집안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신우라는 사람이 저한테 물건을 많이 빌려가고 돌려주지도 않고 돈도 빌려갔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기도 했는데, 신우가 정말 손버릇이 좋지 않았거든요. 항상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면 제 물건이 하나씩 사라져 있더라고요. 물론 당시엔 전 그걸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자기 가족 지키기만 급급했고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공동명의를 주장했던 남편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제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위자료를 주게 됐죠. 쌤통이다 싶었어요. 전 이번 일로 처음 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습관이 생겼죠. 지금까지 제가 너무 순진하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과거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느낀 것이 옛말에 돈 관계는 가족과 하지 말라는 말을 절실하게 옳다 생각하게 됐죠. 전 제 이야기를 듣는 청자분들이 당하고 사는 인생은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함이 가득한 나날이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